네, 알기 쉬운 연구비 집행 가이드 그 5번째 시간. 오늘은 세목별 사용 기준 중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를 포괄해서 얘기하는데요. 수행기간에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통칭해서 인건비로 저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건비에는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의 구분이 있는데요. 내부 인건비는 해당 수행기관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 그러니까 해당 수행기관에 소속된 인력들은 내부 인건비로 구분하게 되고요.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본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들, 그러니까 타기관 소속 인력이거나 타대학 학생연구원이나 프리랜서 등은 외부 인건비로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 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대학교 중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과제에 참여한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되 참여율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및 집행기준에 대해서 보면 일단 인건비 참여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타부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참여율이 100%다 하면 그 인력이 제공하는 모든 노동력을 100%로 기준으로 해서 이 과제에 참여하는 부분을 비중을 얼마로 둘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참여율을 나누게 되는데 이 모든 참여율의 합계가 100%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기관의 급여 총액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해서 인건비로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타기관 소속 연구원, 외부 인건비 중에 타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소속 그 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학생 인건비는 월 지급 금액으로 기준이 있는데 이제 박사 과정은 25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은 180만 원 이상, 학사 과정은 100만 원 이상으로 해당 소속 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데 타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 만약 석사 과정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타 기관에서 급여를 150만 원을 받고 있는다.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학생인건비 계상할 수 있는 한도는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180만 원 기준 금액에서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을 차감한 부분. 근데 기본적으로는 학생 인력에 대해서는 참여를 학업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참여율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150만 원을 받고 있는 인력을 본 과제에서 참여율로 등재하시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일단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가 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과제 책임자는 변경이 되는 경우에 반드시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참여 인력의 변경이나 참여율의 변경은 자체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해당 시스템에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참여율 변경 또는 참여인력 변경 등록만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입니다. 사업비 계산 정확성이 부족한 부분으로 참여연구원은 근거 없이 변경한 후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참여연구원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부분은 보통 시스템에 변경 등록을 하고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최종 사업비 집행 종료까지 이제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참여 인력의 변경 근거가 부족해서 불인정되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인력, 총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의 총량이 100%인데 그걸 넘겨서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과다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가끔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는데 현물로 산정한다고 해서 인건비 지급하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물은 자부담금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그 급여를 충당을 하시는 거고 사업비 쪽에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실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유의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소속기관의 승인이 없이 타소속기관 연구원을 참여연료로 등재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건비를 회수해서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건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약기간 전 또는 종료 후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인건비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서 이걸 회사 자계자로 이체한 후에 직접 연구원에게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고 인건비를 계속 체납하고 계신 거죠. 인건비가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협약기간 종료 후에 인건비를 지불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단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적절하게 지급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인정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연구원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본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참여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이 과제에 참여한다는 참여계약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주요 질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님의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 이제 산중 교수님들이나 연구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인건비를 100% 받지 않는 계약직 교원인 경우에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해요. 근데 대학교에서 인건비 100%를 지급받는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현금 인건비 산정 불가능하고 현물로만 산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참여를 0%로 하고 인건비 지급 없이 참여하면서 여비 등을 사용할 수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국가 R&D 사업에서 참여연구원이 참여율 없이 과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제에서 어떤 연구활동 여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연구원으로 등재가 되셔야 되고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할 때 참여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현금이나 현물로 참여를 등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학교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이 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미지급 인건비라는 부분을 또 반영을 하고 참여연료로 등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일반화될 수 없고 전문기관별로 승인을 하는 기관과 승인을 하지 않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좀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일단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과제가 이제 1년 단위인데 과제 중간에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 퇴직 충당금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할 때 과제 중간에 입사해서 이제 협약기간 과제 종료 시점까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게 맞는데 이분이 어차피 고용계획이 1년 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 퇴직금이 발생한 게 명확하다. 그런데도 퇴직 충당금을 이 과제에서 충당시킬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별로 좀 의견이 상이합니다. 2018년 10월에 이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서는 일단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또 퇴직금 지급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1년차 과제에서. 다만 이 해당 인력이 계속 과제인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미리 과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과제에 환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1년차로 종료된 과제라면 별도로 종료 과제는 그 전문기관에 반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 충당금 계상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회사의 그 기관의 내부 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이 됐으니까 퇴직금을 산정하는 거에 이견이 없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 충당금은 아직 지급 의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차 산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 그럼 이 과제가 계속 과제라 그 다음 연도 과제에서 1년이 지나가면 앞에 한 6개월 정도 1년이 못 되겠지만 그 발생됐던 퇴직금의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2년차 과제에서
1년차 분에 산정하지 못했던 퇴직금을 추가로 산정하고 집행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전문기관에 따라서 어떤 전문기관에 따라서 관련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 수행을 위해서 신규 채용한 인력이 퇴사하여 인건비가 남는 경우에는 변경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건 현재까지의 규정은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참여연구원 출산휴가 간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인데 이건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 우리가 내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관의 급여 지급 규정에 따른 총 급여액에 참여율을 곱해서 그만큼 인건비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출산 휴가 관련돼서도 그 해당 기관에서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부분은 인건비로 산정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인력의 명절 선물을 사업비에서 집행할 경우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될까요? 일단 명절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세법상으로는 현물 급여에 해당이 돼서 근로소득에 포함이 될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급여로 신고를 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부 인건비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사업의 100% 참여율로 내부 인건비를 수령 중인 산업협력중점교수가 타기관 또는 타부서에서 심사 및 특강을 진행하고 심사비 및 특강들을 수령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이게 타기관 또는 타부서 심사 특강의 경우에 일회성에 해당이 되고 해당 업무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인 업무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해당 본 과제 참여에 100%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강이나 심사 관련된 수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특강 심사 활동이 과다해서 본 사업에 참여되는 부분을 100%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는 수준이 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불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수당도 직접비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예, 인건비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에 해당이 되므로 내부 규정에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직접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정산 관련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는 부분인데요. 현물 인건비의 경우에도 현금 인건비와 동일하게 징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하는 건데 현물 부담금이라는 게 수행기관의 자부담금을 현물로 부담하는 겁니다. 수행기관의 자부담금은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현금은 일단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고 집행을 하는 거고 현물은 회사에서 그냥 기사용했던 부분 그러니까 재료비나 연구장비는 이미 구입했던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고 인력 인건비 관련된 거는 이미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 현물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구입이 됐는지 실제 그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물도 마찬가지로 정산 과정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징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별 규정 등에 따라서 현물 부담금을 자체 정산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물 출자 확인서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서류만 제시가 되면 정산을 가름하도록 하고 있어서 서류화 제출을 간소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현물 인건비에 대해서도 현금 인건비와 동일하게 징빙을 제출하셔야 된다는 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